2주마다 한 번씩 다짐하고 가야죠. 예. 작심삼일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은 다짐하면 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예.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좋습니다. 뭐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하나 희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다 유지하면서 얻을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횟집에 가면 수족관에 화로가 살아있죠. 걔도 하루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무던히나 노력을 합니다. 그죠? 예. 횟집의 사장이 뜰채를 가지고 어디에? 수족관에 올 때 느낌을 보고 하라. 걔들은. 그때는 사력을 다해서 나는 쌩쌩하다고 움직입니다. 움직여. 그럼 걔는 제쳐놔. 비실비실하는 거 먼저 잡죠? 그렇게 노력 안 되니까 걔들도. 섭리가 그래. 걔의 인생의 목표는 걔들은 하루를 보하는 거. 연일 더 사는 거. 그죠?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 약속된 미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저거 할 때는 그냥 태어나고 그럼 내팽개쳤어요.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했어. 그래서 저도 호족에 2년 늦게 됐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호환마마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는데 형 태어나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내가 태어나니까 형이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제 출생신고하고 저도 제가 죽을 놈입니까? 안 죽지.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여동생이 태어나니까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그때 출생신고하고 아주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를 저는 많이 봤어요. 나이가 2년 늦게 되니까. 옛날에는 취업하고 그럴 때도 연령 제한이 있었고, 그죠? 그런 거 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었고, 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연금이나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나중에 뭐 지하철도 타고 할 때 혜택도 늦게 받고, 그죠? 받을 때쯤 되면 죽겠지 뭐, 그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데는 그냥 우리 부모님은 그냥 재산도 없고 참 대단한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도 본인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해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취득세 들어갑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도요. 지금 오신 분들이 공부했겠지. 물론 하신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야. 그죠? 취득세 두 번째니까 했어도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첫 번째 하는 분들도 우리 취득세 끝나고 나면 세금이 따로따로 가요.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 맨 먼저 공부하는 지방세 중에 우리 취득세가 맨 먼저예요.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11가지 세금이 쭉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야. 그럼 취득세 끝나고 나서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끝나고 103조부터 134조가 재산세 공부.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지방세법 첫 번째 1조부터 22조까지 취득세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는 법이 똑같으니까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똑같이 가니까 첫 번째 취득세 공부할 때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할 때 수월하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우리 취득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분량이 좀 많아요. 문항수는 그래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분량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수 없어도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요약집에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요약집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믿음 갖고 한번 요약집만 가지고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가 뭐 하는 세금이냐 그건 알고 가야 되겠죠. 혹시라도 경험하셨겠지만 2010년이에요. 오래전 얘기야. 2010년 13년 전이죠. 2010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고 매매로 취득하면 예를 들어 2% 취득세 내고
부동산 취득했으면 내 거라고 보여야 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 따로 등록세라는 세금 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매매로 취득했으면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세 2% 따로 내고 등기할 사람은 등록세 별도로 또 2% 내. 그럼 두 개 합치면 4%죠. 이렇게 따로따로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2011년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등록세라는 게 없어졌다 얘기야. 그럼 없어지면 세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합쳐서 뭘로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러면 합쳐서 몇 프로? 4%가 되겠죠. 옛날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 합쳐진 거 4% 이렇게 되어 있다. 통폐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그냥 취득세만 내면 끝. 등록세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취득세 내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거지 등기할 때 또 세금 내는 거 없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특징이 이런 특징. 앞으로 수업하면서 여기 보면 혹시라도 기본소 앞에 있는 건 기본소 페이지고요. 뒤에 있는 건 우리 요약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특징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 정도만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느냐. 그래서 특별시에 부동산 취득했으면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장이 세금 내라고 하고 경기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경기도 도지사가 세종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제주도 특별자치도라고 하죠.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취득세는 뭐라고 한다? 도세. 여기서 도세하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가 항상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포되어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원래는 이 사람들 다 얘기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누구?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취득세는요. 소유권 이전 단계. 소유권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수익. 그죠? 사용하고 수익.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용, 수익, 처분.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소유권. 두 글자로 줄이면 내 거. 이해가세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사용 수익만 하는 걸 용이 물권. 민법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했을 때 세금 내라. 그래서 유통세. 거래를 통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취득한 행위가 있어도 세금 내라. 그래서 유통세 또는 뭐라고 그래요? 행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허가로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불법으로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건물 지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원초적이요. 없었던 건물이 생겼네? 그럼 취득이야. 그래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유통세, 행위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세총론에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 중심으로 세금 부과하는 걸 인세라고 얘기하고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물세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요.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남녀노소 가리잖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다? 물건 중심이다. 그죠? 토지를 취득했느냐, 상가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주택을 취득했느냐, 자동차를 취득했느냐,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세. 그리고 자, 우리 취득세는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하냐면 취득한 물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종가세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의 과세표준, 물건의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뭐라고요? 종가세. 얼마 주고 샀니? 요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종가세.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뭐예요?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거 비례 세율인데 여기 뭐라 그랬지? 차등하면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잠깐 이런 상가 부동산을요. 매매로 취득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원래 몇 프로예요? 4%야. 매매.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부동산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이 부동산이요. 1억짜리야. 아니면 10억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다 몇 프로? 4%. 이해가세요?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 없이 물건이 같으면 같은 세율 적용하는데 물건마다 세율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차등. 그래서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 따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취득했을 때 몇 프로야?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공부 안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율이 차등 비례 세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기본이 두 가지예요. 본인 스스로 세금 내야 될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런 신고 납부가 있고 너네는 계산 못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안내해서 나와요. 그걸 고지서라고 하죠. 보통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취득세는 뭐다? 신고 납부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뭣도 하라? 납부. 나 얼마 주고 샀는데요? 이렇게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지금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거 있다면 두 가지. 취득세는 도세다. 그죠? 그리고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취득세 용어 정의에 대해서 봅니다. 용어 별도로 규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자, 첫 번째 현황 부가가 뭐냐? 자,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 기준이죠?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죠. 그럼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데 그럼 취득세는 현황 부가가 무슨 말이냐?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뭐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농사 짓고 있어. 농지, 전당. 그럼 여러분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지인 줄 알고 당연히. 그럼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등기권리증하고 실제로 보니까 지목이 서로 다르면 상대방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지목 변경 등기해줘라. 그래 놓고 넘겨받아야죠. 근데 그거 된 줄 알고 그냥 취득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해서 이제 취득세 내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는 임야고 실제로는 농지다. 여러분은 뭘로 취득세 내느냐 이 얘기야. 뭐야?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이 뭐예요? 농사 짓고 있죠? 농지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거죠. 임야냐 농지냐 취득세가 달라. 세율이 퍼센트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같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그럼 여러분 농지에 대해서 뭐 내고? 농지로 보고 취득세 냈잖아요. 등기부상에는 뭘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돼?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상대방에서 지목 변경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목 변경해야죠. 그때 여러분이 또 취득세 내야지. 내야 되잖아.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득할 때 지목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요구를 하고 사야 될 거 아니야. 토지가 사기가 제일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의사나 판검사 되는 사람들 있죠. 공부만 많이 해서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몰라. 선생님들도 그래. 그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사기치는데 서해안 좋은 땅이 있다는 거야. 서해안에. 그래서 좋은 땅이 있는데 싸게 나온 거야. 그럼 넌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세컨하우스에 편하게 여생을 보내 소개하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땅 굉장히 넓어. 근데 가격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거야.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딱 해봐라. 보고. 한번 보고 나서 그냥 계약 딱 했어요. 근데 계약할 때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땅이 저렇게 넓으냐. 조금 변동은 있긴 있는데 그냥 기본은 그래 저렇게 넓어. 이렇게 얘기했어. 사기 아니야. 예. 그래서 중대한 착오를 한 거지 보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봤더니 나중에서 땅 사날 생각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몇 년 지난 다음에 시간 좀 한가해서 가봤더니 반밖에 없네. 왜? 그 전에 갔을 때는 썰물 했을 때 나갔어. 썰물. 그러니까 이게 넓은 땅이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반이 찬 거야.
그러니까 땅이 반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사기 아니잖아. 걔 얘기했잖아.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지목변경 등기하고 생각해봐야 측량도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땅이 내 거야 그러면 내 건 줄 알지 측량 안 하면 모르잖아. 사기는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다음 실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질주의는 뭐냐?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여부 따지지 않아요. 취득해야 내 앞으로 등기했느냐 등기를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등기 안 해도 돼. 뭐만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그랬죠. 여기서 사실상 하면 소유권 취득 이 얘기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취득이다. 그게 실질과세라고도 한다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다음에 이제 취득세 공부하다 보면 연부취득이 나오네. 여러분 매매는 돈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거래하죠. 근데 연부는 뭐냐면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매도자 매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죠. 둘이 계약을 할 때는 합의하면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5년 연부 계약을 체결했다 얘기는 대금을 몇 년 동안 나눠주겠다. 5년,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 연부라고 한다. 일반 매매하고 틀려요. 일반 매매는 한꺼번에 돈 주죠. 근데 1년에 5년 연부면 1년에 몇 번씩? 10억짜리를 5년이라고 그래봐. 1년에 얼마씩? 2억씩.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금 결제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일까? 그리고 중요한 건 매년 주는 금액이 균등액이다. 똑같아야 된다. 얘기예요. 올해는 1억 줬다고 내년에는 2억. 그게 아니라 10억짜리를 5년 했으면 매년 2억씩 줘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5년 연부면 취득세 나눠서 5번으로 내라.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연부취득이라고 한다. 다음 중과기준세율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건 무엇 계산할 때 세율. 아까 그랬죠. 기본이 옛날에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통폐합이 돼서 4%잖아요. 근데 옛날에 2010년 그때 부동산 취득했는데 뭐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뭐는 안 하고 있었어.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려면 옛날 것까지 다 합쳐서 4%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 이중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반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세율을 뭐라고 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 적용 세율 기준 있죠?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과기준세율하면 1000분의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과기준세율하면 그냥 몇 프로? 2%. 2%를 뭐라고 부른다?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다음 앞에서도 나왔죠. 취득세는 누가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를 하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성실하게 뭐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 안 하면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한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결정. 원칙은 본인이 뭐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하라? 신고하고 내면 돼요. 끝이야. 그죠? 확정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끝난다.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래 놓고 거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좋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용어 같은 거 봤어요. 이제 봐야 될 거는 취득세 공부하는 순서가 모든 법은 이거죠.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럼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 돼? 그거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언제 취득했는데 취득 시기,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과세 표준, 그리고 몇 %인데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끝이에요. 취득세. 그럼 첫 번째 공부할 것이 뭐다? 무엇